자, 그럼 아까 뭐라고 했냐면 자, 필렛이란 것은 서클에서 TTR로 원을 그린 다음에 트림해 준 것과 같다. 거꾸로 얘기하면 TTR로 원을 그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필렛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럼 얘는 TTR로 원을 못 그리니까 필렛은 안 돼야 돼요. 자, 안 됐어요. 안 됐었는데 CAD가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기능이 하나가 추가된 게 평행한 직선에서 특이한 기능이 하나 생겼어요. 필렛에서. 자, 필렛에서 평행한 직선 사이에 선은 자, 반지름 값에 상관없이 무조건 반원을 그려줘요. 무조건. 자, 무슨 말이냐? 필렛, 자, 레디우스, 반지름을 자, 미친 듯이 한번 많이 줘볼게요. 이만큼을 줬어요. 엄청나게. 그리고 자, 얘하고 얘를 선택해 볼게요. 자, 이렇게 반원이 그려졌어요. 자, 이번에는 반지름을 아예 없애버렸어. 0. 안 줬어요. 자, 반지름이 0이라는 건 원이 안 그려지는 거잖아요. 근데 자, 얘를 한번 반원이 그려줘요. 그래서 평행한 직선일 때, 직선이 평행할 때는 반지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반원을 그려요. 자, 주의할 거 여기서는 아니에요. 평행한 직선에서만이라고 했어. 평행한 곡선이 아니라. 자, 여기서는 필렛을 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게 맞아요. 여기서는 안 되고 평행한 직선에서만. 그러니까 자, 평행한 직선에서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서클 TTR로 여기 접하고 여기 접하고 반지름이 예를 들어서 뭐 30이다. 자, 직선과 직선에 접하는 원을 그릴 수가 있죠. 근데 TTR로 원을 그릴 때 자, 이 원에 접하고 이 직선에 접하는 원을 그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서클에서 TTR로 자, 이 원에 접한다, 이 직선에 접한다, 반지름이 40이다. 그릴 수가 있어요. 자, TTR로 원을 그릴 때 직선에만 접하는 게 아니라 원이나 곡선에도 접할 수가 있다. 그러면 자, TTR로 이 원에 접하고 이 원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뭐 50이다. 그러면 자, 이렇게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는 직선과 직선, 직선과 곡선, 곡선과 곡선에서 모두 가능해요. TTR로 원을 그릴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필렛 레디우스 30이다.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원이 있을 경우 필레 레디우스 30 그대로 주고 이 직선과 이 원 사이에서도 이렇게 가능한 곡선이 있을 경우 레디우스 뭐 50을 주면 자, 이 원과 이 원 사이에서도 필렛이 가능하다. 이렇게. 자, 그런데 주의할 거가 또 하나 있어요. 음, 뭐라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으냐. 자, 필렛은 자, 최단거리로만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자, 원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자, 서클 TTR로 여기 접하고 반지름이 100인 원을 치시오. 자, 이렇게 그랬어요. 자, 요 원과 요 원에 접하는데 반지름이 100인 원은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돼요? TTR 여기 접하고 반지름 좀 더 커야겠다. TTR 접하고 반지름 300을 그릴게요. TTR 접하고 반지름 300. TTR 접하고 반지름 300. TTR 접하고 반지름 300.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려지는 게. 자, 근데 필렛을 하면 그러면 자, 필렛을 하면 이거 중에 뭐가 그려지는 거야? 자, 제일 짧은 거 얘만 무조건 되는 거야. 필렛으로는. 얘는 안 돼요. 얘네 세 개는. 자, 요거는 어떻게 TTR로 원을 그려서 트림을 해야 돼요. 저런 형태로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자, 가끔 얘를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인데 얘를 갖다가 필렛으로 하려고 하면서 이거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얘는 안 만들어져요. 필렛으로 하면 무조건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이렇게는 안 돼요.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고 싶으면 TR로 원을 그려서 잘라줘야 돼요. 얘는 필렛으로는 할 수 없는 형태.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이 반지름이 0인 경우 서로 만나지 않는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나게 해주고 자, 서로 교차하는 직선은 트림의 효과를 표현해줘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자,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자, 필렛이란 명령에서 레디우스 반지름을 0을 줬어요. 그리고 자, 얘하고 얘를 필렛 해주면 한 점에서 만나게 해주고요. 연장을 해서. 자, 이런 거는 얘하고 필렛을 해주면 자, 나머지 부분을 잘라줘요. 트림으로. 자, 그런 효과를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표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렉탱글, 자, 폴리곤. 이거는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 필렛, 레디우스 30 정도 줬어요. 자, 얘하고 필렛을 하면 필렛이 돼요. 얘하고 필렛을 하면 필렛이 돼요. 자, 그리고 얘를 선택하면 하나의 덩어리를 선택이 돼요. 필렛이 됐지만. 자, 얘도 하나의 덩어리를 선택이 돼요. 근데 지금 여기 필렛하고 자, 이 모서리를 다 필렛을 해주고 싶어. 근데 라인으로 그린 게 아니라 자, 여기 부분을 다 해주고 싶은데 라인으로 그린 게 아니라 이렇게 폴리곤이나 렉탱글로 그렸다. 자, 이랬을 경우 자, 필렛 해보면 폴리라인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폴리라인이라는 옵션. 자, 폴리라인이라는 것은 하나로 이루어진 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자, 렉탱글과 폴리곤에서 아니 폴리곤에서가 아니라 폴리곤을 필렛 해줄 때 자, 폴리라인이라는 옵션을 이용하면 모서리를 동시에 필렛이 가능해요. 자, 여기서 레디우스 값 주고요. 반지름. 그다음에 폴리라인을 선택하고 자, 얘를 선택해주면 자, 이렇게 모서리를 전부 다 동시에 한꺼번에 필렛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필렛. 그다음에 챔퍼라는 게 있어요. 챔퍼는 얘도 못따기라고 얘기를 보통 해요. 캐드 책이나 인터넷이나 그런 찾아보면 얘는 뭐냐면 모서리 평평하게 하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얘는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자, 이렇게 모서리가 있으면 자,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평평하게. 약간 둥글게 했는데 지금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게 챔퍼. 그래서 자, 얘는 어떻게 돼요? 원래 모서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만큼 여기서 이만큼 해서 이걸 깎아버린 거거든. 거리값을 잡아서. 자, 그래서 챔퍼란 명령을 쓸 때는 명령어를 사용하기 전에 깎여질 거리값을 설정해 줘요. 자, 얘는 자, 디스턴스 값을 먼저 설정해 주면 돼요. 디스턴스 값을 먼저 설정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도 자, 우리가 자, 이런 모양을 그릴 수가 있고요. 이런 거, 뭐 이런 거. 자, 챔퍼라는 게 있고요. 챔퍼에서 뭘 여기 디스턴스라고 있어요. 거리값을 먼저 설정하라고 했죠. 그래서 거리값을 설정해요. 자, 디스턴스에서 자, 요 꼭지점에서부터 얼마? 자, first chamfer distance 첫 번째 chamfer 디스턴스 거리값을 정하래요. 뭐 예를 들어서 한 30 정도 줬어요. second chamfer distance 두 번째 chamfer 거리값. 자, 30을 줄게요. 그리고 자, select first line 첫 번째 선을 선택하래요. 예. 자, 두 번째 예. 그러면 자, 여기 꼭지점에서 30, 30 쭉 잘라주는 거예요. 자, 얘는 모서리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얘를 이렇게 연장시키고 이렇게 연장시켰다고 가정해 하면 자, 꼭지점이 어딘가 생길 거예요. 거기서부터 따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자,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 자, 얘는 여기 교차되는 부분을 꼭지점으로 보고 자, 이렇게 잘라주는 거. 이게 챔퍼예요. 그래서 자, 일단은 평평하게 깎아주는 건데 자, 아까 뭐라고 했냐면 여기 모서리가 없는 직선과 교차하는 직선에서도 가능하다 그랬죠? 자, 얘도 가능해요. 똑같이. 그러니까 모서리가 없어도 서로 교차해도 가능하죠. 아까 챔퍼가 가능했어요. 필렛처럼. 자, 그 다음에 여기 평행한 직선에서 반지름 값의 상황을 그려준다고 했죠? 자, 얘는 그러면 직선을 하나 그려놓고 자, 요거를 이렇게 줬어요. 이 상태에서 자, 아까 필렛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었어요. 요것처럼 된다면 챔퍼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근데 자 여기서는 자 얘를 선택하고 얘를 선택하면 선택이 안 돼요. 그러면서 자 평행한 상태에서는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챔퍼는 모서리가 없으면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얘는
자, 평행한 직선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다음에 대신 얘는 다른 특징이 있어요. 자, 이렇게 모서리가 있을 때, 자, 디스턴스 거리값을 정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거리값을 정하는데, 자, first chamfer distance, 첫 번째 챔퍼될 거리값. 자, 30을 적었어요. second chamfer distance, 두 번째 챔퍼될 거리값. 자, 여기다가 수치값을 주는데, 자, 지금 물어보는 게 특이하게 첫 번째 거리값, 두 번째 거리값이라고 물어봐요. 근데 첫 번째 거리값, 두 번째 거리값을 꼭 똑같이 줘야 된다? 값이 같아야 된다? 라는 법은 없어요. 만약에 항상 첫 번째 값과 두 번째 값을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굳이 얘를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을 두 번 물어볼 필요 없잖아. 귀찮게. 그냥 한 번, 그냥 챔퍼될 거리값 해갖고 얼마 주면 적용이 될 텐데 자,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을 항상 물어봐요. 걔는 자, 두 개의 값이 서로 달라도 문제가 없다라는 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두 번째 거리값을 자, 다르게 줬어요. 한 100 줘봤어요. 엄청 더 많이. 그리고 자, 얘하고 얘를 선택하면 이렇게 챔퍼가 돼요. 얘는 30, 100. 자, 이번에는 얘를 먼저 선택하고 얘를 나중에 선택했어요. 자, 이번에도 이렇게 되네요. 30, 100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 지금 요 챔퍼 디스턴스에서 요 값들 첫 번째를 30을 주고 두 번째를 100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선택한 물체의 첫 번째 거리값이 적용되고 두 번째 선택한 물체의 두 번째 적용시킨 값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얘는 바뀌어질 거리값을 서로 다르게 지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자, 또 다른 거는 음, 요 옆에 앵글이라는 옵션이 하나 있어요. 디스턴스 말고. 자, 앵글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자, 요 앵글이라는 옵션은 각도를 활용해서 챔퍼를 해주는 거예요. 자, 앵글이라는 것은 꺾여질 각도와 거리값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앵글을 선택하면 뭐라고 나오냐면 자, chamfer length on the first line 첫 번째 선으로부터 chamfer length 길이 값을 정하래요. 뭐 한 50 줘봤어요. 그러고 나니까 chamfer angle from the first line 첫 번째 선으로부터 chamfer 각도가 얼마냐 나와. 자, 예를 들어서 얘를 한 30도 줘봤어요. 그리고 자, 요거 이렇게 표현해줘요. 자, 무슨 원리냐? 한 번 더 볼게요. 앵글. 자, 거리 값은 똑같이 50을 줬어요. 근데 각도를 60을 줘봤어요. 그러니까 요거. 자, 이번에 이렇게 됐어요. 자, 얘를 그럼 요 값이 여기서 깎이는 요 값이 중간에 달라졌죠, 지금. 여기서 요만큼 깎였다가 여기서 이만큼 깎였단 말이에요. 달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냐? 얘는 이 꼭지점 아까 모서리였어요. 자, 거리 값을 50을 줬어. 그리고 자, 요거를 먼저 선택하고 자, 요거를 나중에 선택했어요. 기억할 건 처음에 선택한 게 뭐고 나중에 선택한 게 뭐야. 어떤 걸 먼저 선택하냐예요. 자, 처음에 선택한 거를 모서리에서 자, 일로 50을 가요. 그리고 자, 여기서 그다음에 이걸 기준으로 30도 기울여서 깎아요. 얘를 60도 기울여서 깎아요. 이런 식으로. 어? 원하는 거리만큼 가서 거기서 각도를 이뤄서 깎아준다는 게 앵글이라는 방식. 그래서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반지름이 0인 경우 있죠. 자, 얘는 음, 자, 디스텐스 값이 0일 경우 음, 디스턴스 값이 뭐라고 하는 게 좋니? 0인 경우 나머지는 똑같아요. 서로 만나지 않는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나게 해주고 서로 교차하는 직선은 트림 효과를 표현해줘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만나지 않는 직선, 교차하는 직선, 자 챔퍼, 여기 디스턴스 0, 0, 한 점에서 만나게 해주고요. 얘는 트림의 효과를 나타내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챔퍼.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자, 렉탱글과 자, 폴리곤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챔퍼 여기서 여기도 폴리라인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자, 똑같아. 거리값을 뭐 한 30 줬다고 칠게요. 디스턴스 여기서 30, 30.
폴리라인으로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모서리를 전부 다 동시에 챔퍼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얘도 여기도 이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얘를 필렛이 아니라 챔퍼 해줄 때 이 옵션을 사용하면 모서리를 동시에 필렛이 아니라 챔퍼가 가능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챔퍼라고 하는 표현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필렛이란 방식과 챔퍼란 방식을 활용을 하면 이러한 어떤 형태의 모양들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볼게요, 한번. 자, 이런 식으로 모양을 이제 표현하면 되죠. 자, 이런 모양을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그리면 좀 더 손쉽게 그릴까? 이제 자, 일일이 하나씩 그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좀 편집 명령어들을 배웠으니까 조금은 그래도 편하게 그려야죠. 하나로 라인으로 하나씩 하나씩 서클로 그리고 아크로 그리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그려도 틀린 건 아니에요. 자, 기억할 건 뭐냐면 캐드는 중간에 무슨 어떤 방법을 쓰는지 과정은 중요치가 않아요. 자, 우리가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무언가를 하면 과정도 중요해요. 근데 캐드는 과정은 중요치가 않아요. 결과만 중요해요. 무슨 방법을 어떻게 썼는지 그건 의미가 없고 꼭 해야 될 거는 남들보다, 즉 다른 사람보다 정확하게 빠르게 그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모양을 그릴 때는 꼭 이런 명령어를 써야 된다? 없어요. 명령어를 무슨 명령어를 쓰든지 자기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남들보다 빠르고 정확하게만 그리면 돼요. 그래서 실무에서 실제로 도면을 그리는 사람들을 접할 수 있으면 한번 차근히 뒤에서 보시면 명령어 몇 개 안 써요. 실제로는. 도면을 그릴 때. 지금 여러분들이 저랑 한 달 동안 배우는 이런 명령어들을 많이 쓰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들 명령어 한 네다섯 개, 한 다섯 여섯 개, 그 정도 갖고 손이 안 보일 정도로 움직이면서 빨리 그려서 그런 거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만큼 계속 반복 숙달해서 그리니까 이제 손이 안 보일 정도로 빨리 움직이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이런 명령어 저런 명령어 다 쓰는 거지만 나중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도면을 그릴 때는 명령어 몇 개 안 써요. 그렇다고 도면 그릴 때 이 정도 명령어만 쓰니까 이 정도만 공부하자고 저랑 같이 하면은 솔직히 좀 억울하잖아요. 비싼 돈 내고 와가지고 배우는 거는 한 네다섯 개 명령어 배우고 가면 그럼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거는. 그러니까 좀 다양한 걸 배우고 다양한 걸 배워서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가 쓰기 편하게 자기한테 맞게도 쓰면 되는 거예요. 무슨 과정이 중요한 거다라는 건 아니야. 그리고 제가 드리는 이렇게 써 있는 거는 단지 이걸 그릴 때 이 명령을 활용해 보라는 거지 이걸 그릴 때는 꼭 이 명령을 써야 된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딱 그거를 국한시키지 마세요.
이걸 그릴 때 이 명령을 쓰는 연습을 해보자고 제가 드리는 거지. 어떤 모양을 그릴 때는 꼭 이 명령을 써라라고 해서 제가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이렇게 그거만 갖고 하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고 본인이 아는 명령어 다 쓰면 돼요. 그동안 우리가 배운 거. 안 배운 건 당연히 못 쓰겠지만 그 앞에서 배운 것들이 있으면 그거 다 써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자, 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그리는 게 좀 더 편할지. 자, 일단은 제가 그림은 되게 쉬워 보일 거예요. 왜냐면 저는 수업을 하면서 이거를 진짜 몇십 번을 그리고 수십 번, 수백 번을 그렸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되게 쉬워 보여요. 근데 본인들이 그리려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처음 그리는 거니까. 저도 제가 처음 그리는 그림을 딱 놓고 그려라 그러면 저도 고민을 좀 해요. 어떤 식으로 그리는 게 편할지. 바로 못 그려요. 자, 그러니까 일단 그걸 보자고요. 자, 지금 대충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90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270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230, 230 하고 뭐 이렇게 세부 치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저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 90, 270이니까 자, 라인으로 이 두 개를 더하면 360. 자, 여기서 선을 360만큼 90도 방향으로 하나 그렸어요. 그리고 자, 이쪽 선을 하나 보면 230, 230이니까 합치면 460. 자, 수평으로 460만큼 하나 그릴게요. 자, 이렇게 그려놓고 옵셋.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270이래. 그러면 270만큼 자, 얘를 요만큼 그렸어요. 그리고 자, 밑에가 90이고 뭐 그러는데 자, 또 하나 여기서 옵셋 230. 자, 두 번에서 요 선을 만들어 놨어요. 자, 가운데 여기 있으니까 보조선 개념으로 선을 하나 뒀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선을 그려놓은 거거든요. 자, 이렇게 선을 그려놓은 건데, 여기서, 자, 보면은, 요게 90, 요게 52. 그러니까 요 바깥의 원이 90, 안쪽 원이 52래요. 자, 여기가, 자, 얘하고 얘는 다 여기가 중심이겠죠? 그래서, 자, 서클, 여기서 52만큼 반지름짜리 원을 하나 그릴게요. 52짜리 원을. 그래서 자, 트림으로 자, 이렇게 잘랐어요. 반, 반. 자, 근데 지금 여기 자, 요게 95래요. 그리고 요 사이가 38이래요. 자, 그러면 반지름 90짜리 원을 그려도 되고 옵셋 38만큼 얘를 옵셋을 시켜도 되겠죠.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자, 그럼 여기가 38이면 여기도 38, 여기도 38 다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옵셋 38만큼 지금 그린 이 직선은 요거니까 여기서 안쪽으로 들어가야겠죠? 자, 안쪽으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가 95래요. 자, 여기 95가 이렇게 둥그러져 있어요. 자, 필렛을 아니죠. TTR로 원을 그려도 되지만 어떻게? 자, 필렛 레디우스 95 이렇게. 자, 여기도 이렇게. 자, 여기는 133이래요. 자, 필렛 레디우스 133. 자, 얘하고 얘하고. 자, 요거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자, 트림으로 얘하고 얘하고 사이에 요거 자르고.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요거 자르고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근데 자 여기 사이가 어떻게 35래요. 그러니까 옵셋 35 트림으로 여기 없어요. 그리고 자 요걸 기준으로 여기도 없어요. 여기도 잘라주고 자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여기가 둥그렇게 생겼네요. 그럼 뭘 해줘요? 필렛. 그냥 필렛 해주면 알아서 둥그렇게 만들어주겠죠? 자, 반지, 여기가 35니까 반지름 반 하면 10, 10, 15, 16.5인가? 5, 30의 반이면 15고 5의 반이면 2.5니까 17.5네요. 그럼 17.5짜리 원을 그려서 트림하면 되죠. 근데 평행하니까 그냥 필렛 시켜보면 알아서 원 만들어 줄 거고. 자, 여기. 자,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자, 요 선이 60, 70 두 개 더하면 130. 얘가 130만큼 자, 이렇게 내려와 있네요. 선이. 그래서 자, 옵셋 130만큼 얘를 내렸어요. 그리고 자, 필렛 120이니까 레디우스 120. 자, 이렇게 되겠죠. 거기에 가운데 20이고 뭐 그렇게 되니까 자, 옵셋 자, 이쪽으로 10, 이쪽으로 10 하면 20이 되고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60. 자, 60. 자, 여기서 반지름이 25. 그리고 자, 여기서 95. 자, 여기까지. 요만큼 되고. 자, 여기가 50이래요. 그러면 옵셋 25. 자, 25. 자, 이렇게 자르면 되죠. 그리고 두께가 5래. 옵셋 5.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필요 없고. 자, 트림으로 여기하고 여기 잘리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전 시간에는 옵셋 트림 되게 많이 썼죠. 자, 필렛 썼죠. 근데 필렛만 갖고는 얘를 못 그려요. 그러니까 필렛만 갖고 그려라가 아니에요. 제가 뭔가를 그리라고 드리는 거는 자, 이거를 활용하되 전에 배운 건 다 쓰란 얘기예요.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거. 선 그리기, 원 그리기부터 해서 옵셋, 뭐 트림, 뭐 무브, 카피 다 쓰란 얘기예요. 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거기에 자, 필렛 기능을 더 많이 활용해서 쓰라는 거예요. 이거 필렛 하나도 안 쓰고 그림을 그릴 수 있죠. 뭐 그래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자, 우리가 필렛이란 걸 배웠으니까 그거를 연습을 해보자고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자, 챔퍼도 하나 볼까요? 챔퍼는 뭐 이런 거 볼까요? 자, 각도가 들어가 있어. 각도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각도가 들어가 있다고 무조건 자, 각도를 이용해서 그려야 되는데 무조건 각도가 들어가 있다고 쓰는 것도 아니고 쟤도 잘 봐야 돼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28이고 여기서까지는 40이네요. 그러면 얘는 자, 20, 22, 15, 40에 15니까 55. 대충 길이를 60 정도로 선을 하나 그릴게요. 길게.
그리고 자, 옵셋. 자, 위로 20, 아래로 20. 자, 요 뒤에서부터 그릴게요. 앞에서부터 그릴까? 앞에서부터 그릴까, 그럼? 옵셋 28의 반이면 14. 14. 14, 14. 자, 라인을 이렇게 하나 그리고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20이래요. 옵셋 20. 자,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2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2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템퍼, 디스턴스, 2 해서, 자,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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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거기에, 자, 여기서 여기까지 선 그리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8이래요. 그러면 옵셋 4, 위로 4, 아래로 4. 얘 기준으로 이거 잘리면 되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이래요. 자, 20. 잘랐어요. 자, 그 다음에 옵셋 15. 자, 여기서 여기가 15니까.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40이니까. 자, 위로 20, 아래로 20. 자, 여기가 여기까지 연장이 돼야 돼. 익스텐드하고 트림을 해도 되지만, 자, 또 하나의 방법은 뭐가 있어요? 템퍼, 디스턴스 0, 0 해서, 자,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 자, 요거하고 요거하고 만들어주면 연장하면서 트림까지 되니까.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3이고, 자, 요 사이 각도가 30도예요.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 얘를 여기서 앵글 했을 때,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 3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밑에서. 그러니까 디스턴스 3. 그리고 각도를 여기다가 30도를 주면 안 돼요. 왜? 보세요. 자, 얘하고 얘하고. 자, 앵글 3, 30도. 요거, 요거. 이렇게 나와요. 얘랑 틀리죠. 자, 왜? 자, 꼭지점에서 3만큼 가서 거기서 어떻게? 이렇게 깎여 있는 거야, 각도가. 그러니까 이 각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각도가 필요한 거예요. 얘는 몇 도? 60도. 여기가 30도니까. 그래서 앵글 길이는 3이고 각도는 60도고. 그래서 얘랑 얘랑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얘랑 얘랑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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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요거랑 요거랑 얘 선택을 잘못한 거죠. 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그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자, 여러분들이 차근차근히 한 번씩들 그려 보시면 됩니다. 필렛하고 챔퍼. 자, 천천히